자, 마지막 통계적 추정에 관한 내용의 연습 문제입니다. 170번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념은 앞에서 충분히 공부를 학습이 된 상태죠. 개념이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이 문제 풀이가 좀 답답합니다. 선생님이 다소간의 개념을 중간중간에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개념이 약한 친구들은 앞에 가서 개념을 다시 한번 듣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 카페에 개념 강의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셔도 좋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70번입니다. 13579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할 때, 자, 여러분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할 때 이런 거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 바로 뭘 말하는 거라고요? 표본 크기가 그 n이라고 하는 표본의 크기가 2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카드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자, 이 2장을 뽑았을 때 그 2장 뽑은 거를 합한 다음에 그 2장을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b라고 한 다음에 뽑아서 합한 다음에 2로 나눈 거, 요게 지금 이제 x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훌륭한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값을 뽑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하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이 x바는 무엇을 따른다고 그랬냐면 정규분포, 자, 똑같은 평균과 하지만 분산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 요걸 따른다라고 앞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그 x바의 제곱의 평균과 그 다음에 이제 x바에 대해서 4배하고 2를 더한 거의 분산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런 모양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vx바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 x바의 제곱의 평균에서 이 x바의 제곱을 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부분을 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vx바하고 이 x바를 우리가 모두 다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또 그 EX바는 어때요? EX바는 원래 평균과 같다고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같다는 거, 여기. X바가 요런 분포를 따르니까 원래 X는 뭘 따르냐면 요 전에 M, 시그마 제곱을 따랐을 때 말이죠. 자, 개념이 딱 떠오르시죠? 자, 계산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계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3579인데요. 우리는 표본, 그 두 개의 표본을 추출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원래 X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표를 잠깐만 그려보면 X, 그 다음에 PX, 평범한 확률 분포표입니다. 1, 3, 5, 7, 9. 자, 여기 합은 1이어야 하고요. 그죠? 라고 했을 때 각각의 확률은 5개니까 5분의 1씩 이렇게 되겠죠, 그죠? 5분의 1, 얘도 5분의 1이고요. 이렇게 5분의 1. 자, 아주 평범한. 자, 이제 구해볼까요? expectation 구합니다. expectation은 그대로 분모가 5로 통분이 돼 있으니까요. 5분의 1, 자, 3일은 3, 5, 그 다음에 7일은 또 여전히 7이고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5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5는 누구하고 똑같다고 앞에서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x바의 표본의 평균하고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 바 있고요. 자, 연이어서 분산도 계산을 해보면, 자, 이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5분의 1의 제곱, 그쵸?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9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평균 나온 5의 제곱을 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결과가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자, 5분의 계산을 좀 해야 될 텐데요. 그죠? 여기 81이고 이 계산을 잠깐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요거하고 합하면 81이고 9니까는 여기 90이고요. 그죠? 49하고 1하고 요 두 개 이렇게 합하면 50이고 여기 25가 나오네요. 그래서 140, 165. 그러니까 165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5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여기가 얼마냐면 5, 35, 33, 그죠? 해서 25를 빼는 거니까 8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자료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5하고 8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했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평균은 그대로지만 이제 그 x바 표본 평균에 대한 그러한 분산은
요걸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우리가 2니까는 2로 이렇게 나눈 2분의 8 이렇게 해서 4라고 하는 x바의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마무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계산 해보죠. 지금 방금 구한 게 여기 4거든요. 4. 여기 4인데, 요건 우리가 원하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제곱의 평균이고, 마이너스, 요거는 방금 구해놓은 게 5죠, 5. 그래서 여기 5의 제곱이어서 25가 돼가지고서, 요거의 값은 25를 넘기면 29가 되겠군요. 그쵸? 여기 2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은 지금 29로 계산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박스 친 건 이쪽으로 가져와 보면, 자, 분산은 뭐 앞에 곱해져 있는 4의 제곱에다가 v x 바인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해 놓은 게 4니까요. 4하고 여기 4의 제곱인가요? 그래서 얼마? 64 이렇게 돼서요. 이 둘의 합은 93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170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71번입니다. 1, 2, 2, 3, 3, 3 이렇게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n개의 공을 복원 추출할 때, 자, n개의 공을 복원 추출한대요. 근데 공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 x바의 분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x바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 우리가 알고 있는 m, 그죠?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거잖아요. 그죠? 개념에서 우리 충분히 공부했죠.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값이 지금 36분의 5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 36분의 5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개의 공이 적혀 있는 상자에서 n개의 공을 복원 추출한다고 했는데, 우선은 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기에서 하나 임의로 끄집어낸 게 요건 이제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 끄집어낸 걸 x라고 한다면 이 x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를 앞선 문제에서처럼 똑같이 하나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확률 변수 x는 가능한 값이 1과 2하고 3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이고 여기가 2, 여기가 3일 때 요 값밖에 없으니까 확률 분포표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px고, 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2는 여기서 2개 있으니까 전체 6개 중에서 2개니까 약분하지 말고 이렇게 써주고요. 여긴 6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구해보면 EX 요거는 또 EX 바하고 같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6분의 자 1, 2, 2는 4, 그죠? 3, 3은 9 이렇게 해서 얘가 6분의 얼마예요? 6분의 14입니다. 6분의 14니까 3분의 7인가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분산도 연이어서 계산해보죠. 이 분산은, 자, 분산은 지금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6분의 1의 제곱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2, 3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7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계산을 신중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어요. 자, 요거는 6분의 지금 얼마냐면 6분의, 자, 요거는 얼마일까요? 이게 36인가요? 여기 36이네요. 9, 여기 36이고 마이너스 얘는 9분의 49 이렇게 되겠고요. 자, 얘가 6이니까는 전체적으로 이게 6이잖아요. 그럼 얘가 9분의, 이 약분하면 6이니까 54 마이너스 49 이렇게 되는 거니까 9분의 5인가요? 그렇죠? 네, 9분의 5입니다. 그래서 분산은 9분의 5가 나왔어요. 따라서 Vx 반은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표본의 크기인데 표본의 크기가 얼마라고 하냐면 n개의 공을 복원 추출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요 x바에 대한 분산은 n분의 vx니까요. 그죠? 요거 n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9n분의 5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고, 괜찮죠? 그렇지. 예, 요 9n분의 5. 얘가 지금 뭐라는 거냐면 얘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36분의 5라고 하는 것은 9분의 5 곱하기 4분의 1이잖아요. 얘가. 그런데 이 값이 얘랑 같다는 거지. 이렇게. 9분의 5 곱하기 n분의 1과 같다는 거니까 어때요? n은 그냥 편안하게 4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171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요 계산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x하고 x바 사이의 관계를 꼭 기억하셨다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최단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세요. 다음 17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2번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자, 이렇게 되는 뭐 상수 k 값을 요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x 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16이라고 하는 표본을. 그러니까 x는 요와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 바는 뭘 따르냐면 정규 분포 똑같이 170을 따르고, 그렇죠? 12의 제곱을 16으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자, 16으로 12의 제곱 나누면 16은 4의 제곱이니까 전체적으로 3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x바가 이걸 따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요걸 뭐 해달라는 거냐면 표준화 해달라는 거니까 우리 앞에 예제에서 충분히 연습했죠? 표준화 하겠습니다. 표준화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죠. 표준화를 했더니 자, 이렇게 되겠네요. 167 같은 경우에는 3분의 x-m 그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요게 x-m 평균 167에서 170 빼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고, 자, x 반은 이제 z로 바뀌는 거죠. 다음 k는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3분의 k-m 170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이 확률이 0.8185라는 거예요. 0.8185. 이와 유사한 문제 앞에서 풀어본 바 있습니다. 그죠?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과 같이 0부터 자 z가 1까지 요 값에다가 그다음에 0부터 z가 3분의 k 마이너스 170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거는 0부터 1까지 같은 거니까 대칭성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이 값이 문제에서 주어졌을 거예요. 0.3413으로 이렇게 0.3413으로 주어졌으니까 0.8185가 되려면 이 값이 얼마여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0.3413을 여기서 빼니까 얼마냐면 0.3413 빼면 얼마예요? 0.3413을 이렇게 빼보면 5에서 3 빼니까 2고 7이고 그죠? 오케이. 이게 4 여기도 7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477이 그래서 여기 0.4772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요 값이 얼마다? 2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2다. 그래서 K 값은 자, 여기 3 곱하고 172양 하면 되는 거니까 176이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은 176입니다. 176 정답 맞죠? 오케이. 자, 173번으로 넘어갑니다. 173번입니다. 자, 뭐에 관한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x바가 등장했어요. 표본 추출하고요. 이런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기는 또 n이고요. 마지막에 n의 최소값을 묻고 있네요. 자, 요게 적당히 이제 값은 학생들이 이제 구하는 거는 구한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얻게 되는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등호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걸 분명히 좀 깨달아 보죠. 자, 우선은 x가 75,4의 제곱을 따르니까는 x반은 뭘 따를까요? 정규 분포. 자, 똑같은 75에다가 자, 여기는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되는데요. 표본의 크기가 지금 n으로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의 제곱이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게 요걸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우선은 그 다음 작업은 표준화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준화 작업을 일단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작업을 하면 P, 자, 73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4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분산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3은 x-m 그랬으니까 73에서 뭘 빼면 75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z로 바뀔 거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같은 계산을 해주면 이게 루트 n분의 4가 되겠고, 자, 여기 77에서 75를 빼니까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된 게 지금 조금 계산을 해보면 P, 이게 이제 절대값 갖고 부호가 반대군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 될 거고요. 그죠? 당연히 이쪽은 2분의 루트 n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정리하면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지금 0.9544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표준 정규 분포, 그 정규 분포 곡선 하나 딱 그리는 겁니다. 그렸을 때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런데 이 범위의 넓이가 이 범위의 넓이가 그럼 이거는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이렇게 2분의 루트 n이 있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여기 부분의 넓이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넓이가 0.9544보다 크거나 같대요. 크거나 같다. 그쵸?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정확하게 0.9544가 되는 값이 지금 여기 보면 2.0에 해당되는 게 0.4772거든요. 이거 2배 하면은 얘 나옵니다. 2배 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0.9544가 되는 곳이 바로 요 값이 얼마일 때냐면 2일 때예요. 2일 때 정확하게 0.9544가 될 거라고요. 요게 2배 하면 0.9544니까요. 어떻게 이해 가십니까? 그쵸? 그래서 0.9544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n이 2분의 루트 n이 이 지점이 2라면 여기가 2라면 2보다는 얘가 작으면 안 돼요. 작으면은 요 넓이가 0.9544보다는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2분의 루트 n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놈 이상이 된다는 말은 2분의 루트 n이 2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2분의 루트 n이 요 2라고 하는 z값, 이게 z축인데 2라고 하는 z값보다는 같거나 오른쪽에 있어야 넓이가 더 이렇게 넓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더 넓어지잖아. 그렇지. 따라서 루트 n은 4 이상 이렇게 될 거고 n은 16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최소값은 16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어떤 친구들은 이걸 잘못해가지고서 n이 16 이하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최소값 그랬는데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했나? 그냥 A 모르겠다. 답은 16 이렇게 해서 이제 맞는 친구들이 꽤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좀 공부를 여기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이거 실수해가지고 틀릴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17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4번입니다. 어느 도시의 한 가구당 한 달 동안의 전력 사용량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좋아요. 자, 역시 이미 추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00가구를 이미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은 400이라는 소리고요. 한 달 동안 전력 사용량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300, 표준 편차가 50이었다. 그러니까 요 400가구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 평균 300이라고 하는 것은 X바의 expectation을 말하는 겁니다. 300. 오케이?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는 역시 400가구에 대한 표준 편차지만 모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근사적으로 그냥 모 표준 편차를 50으로 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지금은 표본 표준 편차가 50이라고 주어진 거지만 모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으면 근사적으로 그냥 요거 바로 n이 충분히 클 때 그냥 이걸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계니까요. 통계는 참값을 다루는 게 아니어서 그 정도의 오차는 눈 감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도시의 가구당 한 달 동안의 전력 사용량의 평균 이거는 이제 이 도시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모평균 되겠습니다. 모평균. 그래서 모평균의 신뢰도 95%에서 신뢰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전형적인 모평균의 추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95%에 해당되는 z값은 1.96이니까 이거죠.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모평균 m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 관한 요거에 관한 문제인 거잖아요. 자, 요거는 되게 단순하죠.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보면 이게 뭐야 하고 되게 겁을 먹겠지만 사실은 되게 단순한 식입니다. 그죠? 자, x바 주어진 거 넣겠습니다. 자, x바 표본 평균 300입니다. 표본 평균 300 조사한 게 여기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고 그냥 표본 평균 300 마이너스 1.96 곱하기 자, 루트 n은 400이니까 여기 20으로 나오겠죠? 20분의 그 다음에 표준 편차 50 여기 자, 요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모 표준 편차지만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졌으면 그걸 갖다가 모 표준 편차 대신 갖다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그 통째로 얘가 표본 표준 편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통째로 50을 집어넣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다 50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요 루트 n은 그때 루트 n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요건 모 표준 편차인데 모 표준 편차가 없어서 그냥 갖다 쓰는 것이죠.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부분 계산하면 이 부분을 계산하면 여기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죠? 여기 이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요게
요것만 따로 잠깐 계산하면 2분의 1.96 곱하기 5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고. 요거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이거는 2로 나누면은 이게 0. 얼마예요? 2로 나누면 0.98인가요? 그죠? 0.98. 0.98.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5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4.9가 되겠습니다. 그죠? 4.9. 이 값이 4.9거든요. 그러니까 300에서 4.9를 뺀 거니까 따라서 이 구간을 이렇게 닫힌 구간을 딱 써보면 4.9를 300에서 뺀 거니까 295.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9 더한 거니까 304.9 이렇게 되겠네요. 이 구간 안에 자연수 개수가 몇 개 있느냐 세보면 되겠죠. 9개 금방 셀 수 있겠습니다. 174번이었습니다. 이 통계적 추정을 하는 요 식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4번이었고요. 175번으로 넘어가죠. 이게 중간에 끊어서 두 개의 강의로 나누고 싶은데 174번 정도면 지금 한 두 문제 176번까지 끊어야 되겠군요. 두 문제 정도 더 강의하고 나누겠습니다. 175번입니다. 자,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영역의 가형에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수험생 중에서 이미 추출한 1600명, 자, 이미 추출하고 있습니다. 성적의 표준 편차가 16.1대. 요것도 이제 표준 편차인데 표본 표준 편차지만은 모 표준 편차가 없으면 그냥 요거 갖다 쓰기로 해요. 이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에 관한 문제군요. 그때 요거는 신뢰 구간의 뭐죠?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신뢰도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답을 곧바로 구할 수 있겠죠? 2 곱하기 K는 신뢰 계수니까요. 여기 있는 1.96을 갖다 쓰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루트 n에서 루트 n은 1600이니까 얼마냐면 40인가요? 그 다음에 시그마 주어진 거 16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딱 쓰면 이 값을 계산하면 이 175번에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 숫자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겨 놓겠습니다. 이 175번에 계산하면 이게 1.568이라고 하는 정답을 선생님이 방금 컨닝했어요. 암산도 되지만 컨닝을 했습니다. 실수할까봐요. 1.568이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 계산해서 얻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번 가죠. 자, 얘는 또 어떤 문제인가요? 자, 176번을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연비는 그러니까 리터당 몇 킬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연비의 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오케이.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의 이 차라고 하는 것은 신뢰 구간의 길이의 절반인 거. 앞에서 공부한 바 있어요, 그죠? 그래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그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차가 0.43 이하가 되도록 0.43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하려면 적어도 몇 대의 자동차를 추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 몇 대 추출할까요? 라고 하는 요 n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다 주어졌죠. 그래서 요 루트 n하고 0.43하고 위치를 바꾸면 루트 n은 크거나 같다. 0.43분의 K는 우리가 99%니까 2.58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이렇게 놓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어디 갔어요? 자, 1. 여기 표준 편차가 1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2.58을 0.43으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2.58 0.43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나눠 보면은 실제로 이게 64, 24, 63, 18. 그래서 계산이 금방 깔끔하게 돼 갖고 6이 나와요. 요거.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하면 36 이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36대를 추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176번이었고요. 여기서 끊고 177번은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